오늘은 우리 한밭대학교의 기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지도가 남아 있는데, 사실 경제권 구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중국에서 좀 핫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의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구성하는 어떤 경제권, 그리고 중국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거점 지역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는 이제 개혁개방과 동시에 이제 경제특구가 설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래에 보면은 이제 광동성에 이제 경제특구가 들어가고, 복건성에 또 하나의 경제특구가 들어가서 광동성 3개와 복건성 하나, 그리고 88년도에는 이제 해남도가 해남성으로 승격되면서 이제 5번째의 중국 경제특구로 이제 구성이 되죠. 이렇게 이제 80년대는 개혁개방과 동시에 화남, 중국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아래 지역이죠. 남쪽 지역. 이러한 남부 지역의 광동성과 복건성 그리고 해남성을 위주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광동성 쪽에 보면 이제 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강삼각주. 이 주강삼각지대가 이제 80년대의 개혁개방에서 이제 중심이 됐죠. 마치 1949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동북 지역이 그 당시에 성장의 거점이 됐던 것처럼 80년대는 이제 광동성, 복건성, 해남성, 이 주광삼각주 일대의 발전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이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92년에 14차 당대회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개방했던 이러한 중국 연해 지역을 다시 또 재편해서 상하이 포동지구를 중심으로 한 장강삼각주 발전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전방위 개방, 전국 토를 이제 개방을 하지만 각 성에 이러한 개방의 권한을 위임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각 성도, 성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 정부의 이러한 개방을 일임하면서 외국 집적 투자, 외국 기업이 이제 중국 내 전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열리게 되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발전 전략을 이제 기한을 또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이제 장강삼각주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되고, 상하이를 기점으로 한 북부 지역, 그래서 이제 저장이죠. 절강성. 위쪽에 강소성이죠. 장수. 강소성과 절강성. 그래서 장수, 저장, 그리고 이제 안후이까지 포함하는 이 일대가 이제 장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는 이제 상하이 포동지구 개발과 이런 장강삼각주 개발의 시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 개방이 되면서 각 지역 정부가 개방 정책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지방 경쟁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중앙정부는 이제 다시 또 2000년대에는 이제 수도권 개발을 들어갑니다. 이 수도권이라면 이제 베이징과 이제 텐진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주로 이제 텐진 지역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도시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이징과 텐진, 그리고 이제 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 하북성이죠. 그래서 이 수도권 개발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용어가 이제 징진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은 이제 베이징, 텐진은 이제 텐은 텐진의 텐, 그리고 이제 허베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라는 이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진지 개발, 또는 이제 허베이성에서 이제 중점 도시 중에 하나인 탕산, 그래서 징진탕, 징진지, 이것이 이제 수도권 개발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밭대학교는 이제 이러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개소하고 현지 법인을 만들고 지역 정부하고 이제 협력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밭대의 그 가족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0개 정도의 가족 기업이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이제 그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밭대 글로벌 산학협력의 그 모델 특징을 보면 일단 거점 클러스터 특정 지역에 입주를 해서 이미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조성을 한 그러한 첨단 클러스터죠. 이러한 첨단 클러스터에 들어가서 일단 첨단 클러스터 자체는 이제 이러한 그 입지 공간을 그 조성하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우대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기반이 되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 주로 그 연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비즈니스가 활성화된 이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클러스터를 그 만들고 한밭대의 그 산학협력 중점 기지 또는 글로벌 그 산학협력 거점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제 큰 방향입니다. 하나는 그 가족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거점 지역으로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그 조금 전에 지도를 보면 그 중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그 지역마다 이제 특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어느 곳으로 기업이 이제 진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뭐 큰 광역 경제권 구성이라든지 또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거시적인 이러한 그 지역 그 개발 정책과는 다르게 하나의 어떤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조그만 공간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어느 성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 어느 곳에 있는 위치한 그러한 곳으로 가느냐, 이 장소, 입지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그 가장 많이 그 마련이 된 이러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그 장소 자체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또는 이제 국내 기업도 함께 입주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 이러한 그 시설 구축 그리고 기업 지원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점 클러스터가 이제 그만큼 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입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이러한 그 급 수준의 이러한 그 구역이 있습니다. 제일 뭐 큰 것이 혜택이 그 가장 많은 것이 국가급이죠. 이제 국가급 특구, 뭐 국가급 개발구, 국가급의 고신기술, 첨단기술 개발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급, 시급, 뭐 현급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어떤 이러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이제 지원이 좀 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특정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그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예를 들어 이제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라든가 뭐 AI에 관한 거 그리고 친환경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그 지역의 전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또는 뭐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줄기세포라든가 특정한 어떤 이러한 그 산업에 관련된 지원 클러스터가 별도로 그 구축이 되어 있고 이것도 중국 전역에 이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종에 맞는 이러한 그 클러스터를 잘 선택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관련된 정보를 이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제 특정 그 클러스터에 그 입지를 하더라도 비즈니스 활동 자체는 이제 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중국적 차원에서의 그 기업과 그 연관된 협력 기관 그리고 관련된 기업을 연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작업들은 기업이 그 중국 내에서 얼마나 그
활성화된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상 전략 컨설팅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한밭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특정한 업종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밭대와 연관된 기업에 대한 그 진출 컨설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전략의 수립도 기업의 아이템별로 그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과 뭐 전략적 목표가 어떤 것인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적 특성이라든가 기술 수준, 그리고 경쟁자, 그러니까 경쟁 기업의 그 관계, 경쟁 기업이라면 이제 그 로컬 기업도 있고 외국 기업도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그 이러한 그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우위를 확보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가격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홍보 전략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파트너를 이제 그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뭐 이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지 거점형 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그 산학협력 부분을 꽤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이러한 클러스터가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에 대한 기업의 어떤 연수, 그리고 이제 현장 중심의 그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교육 장소로도 이제 활용된다 하는 그런 점이죠. 일단 그 2008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만든 수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통상전략연구소와 이제 산학협력단이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 현지에 이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제 대학에 그 중국의 그 현지 법인이 거의 없었던 시기고, 그 상대 그 중국의 파트너와 함께 이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산학협력을 하거나 이러한 그 학교의 일부 기구가 가서 그 활동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산학협력단, 우리 학교가 투자를 해서 이제 학교 기업을 외국에 이제 중국에 이제 만든 그러한 작업이죠. 산학협력단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 투자를 해서 그 법인의 구성 자체가 산학협력 단장을 동사장, 중국 통상전략연구소장이 이제 그 총경리, 그리고 이사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그 한대, 뭐 한국대학, 한밭대학의 의미이고, 연발은 이제 연구개발, 유한공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지명으로 이제 출발했고, 이것이 이제 이 한밭대의 그 학칙기구를 통해서 수조우 그 R&D 센터, 산학협력 R&D 센터라는 명칭의 기구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수조우는 우리 한밭대가 바로 인근의 상하이에는 충청남도와 그리고 난징에서는 그 대전광역시가 이제 법인 설립 현지 진출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 충남 그리고 한밭대의 기구들이 상호 협조하여서 그 기업들에 대한 그 시장 개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었고, 대전 테크노파크가 이제 그 주최하는 이런 그 대전 하이테크 산업이, 그러니까 대전의 전략 산업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는 이러한 그 활동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여러 차례 그 이러한 수출 합작 상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따른 그 참여 기업들의 파트너들을 발굴해서 이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매칭시켜 줌으로써 그 다양한 품목들의 그 합작 그 성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그 각광받는 이유는 수조라는 곳이 중국으로 보면 이제 특별한 클러스터입니다. 그 국가급 이상의 그 클러스터, 그러니까 국제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내 유일한 이 국제급 하이테크 특구이다 하는, 이 국제급이라는 의미는
수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수조 공업원구, 과거의 구소주, 수조가 이제 동양의 뭐 베니스, 그 아름다운 어떤 물의 고장, 이러한 그 오래된 도시의 그 바로 옆에 신도시가 그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이제 수조 공업원구라고 하는데, 이 수조 공업원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인구 2, 30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제 50만, 80만, 100만, 120만, 150만, 뭐 200만에 가까운 이러한 그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조 공업원구는 그 외국의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러한 특구로서 이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그 한 400여 개 가까운 이러한 업체들이 여기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큰 대기업들이 입지를 하고, 이 지역의 그 어떤 이 입지가 이런 첨단 산업, 첨단 제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결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그 고가급, 구성은 국제급이지만 국가 최고급의 이러한 정책이 투영이 되는 이러한 장소가 되겠죠. 수조 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중국의 그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함께 이제 구성을 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국제 간의 합작을 통해서 조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 설계부터 이 싱가포르식의 이러한 발전 모델들이 많이 접목이 됐고, 수조가 갖고 있는 그 물의 도시 아름다움이 이제 결합돼서 상당히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첨단 공업구죠. 이러한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하나의 어떤 진출에 하나의 어떤 집중된 모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하는 그러한 주택이라든가 상업구역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비된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그러한 주거형, 생활형 기업 특구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조 모델에는 싱가포르식 개발 모델들이 많이 투영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설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관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수조의 공업원구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싱가포르 연수를 통해서 발전된 이러한 관리 기법, 그리고 기업 지원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관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이 신청을 하면 바로 여러 가지 부서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이 한 창구에서 일관성 있는 이러한 연계된 이러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행정관리 시스템이 선진적이다 하는 것이고, 이 통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수출할 때 수조 공업원구 안에 있는 이런 해관, 세관이죠. 거기에 이제 물건을 입고하고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바로 이제 인근 상하이 이 항구로 나갈 필요가 없고, 역시 상하이에서 통관되는 이러한 수입 원자재라든가 기업이 필요한 어떤 물품들, 이런 컨테이너들이 SZ 표시가 있는 수조죠. 수조 표시가 있는 이러한 물량은 다른 어느 지역에 가는 물량보다도 빠르게 우선 통관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 지원에 대해서 다양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추진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하이테크가 중국 내에서 이제 이 국제급 수준으로서 이제 발전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밭대가 진출한 것도 이러한 당시에 이제 상당히 첨단 정책이 투영되고, 기업의 환경이 가장 이상적인 이러한 수조를 이제 주목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남북한 특구를 만들 때도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산업협력센터, 산업 R&D 센터 현판식을 하고, 다시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그 수조에 갔죠.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하이에는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푸동공항, 그리고 홍차오 두 개의 공항이 있는데 홍차오에서 이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지만 이제 수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그 홍차오에서 수조까지 고속철이 이제 개통이 돼서 지금은 뭐 한 3, 40분이면 이제 접근 가능한 이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현판식은 법인 설립 5월 정도에 그 법인 설립을 위한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현지를 참관하는 이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2011년에 수조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하이테크 박람회를 한 것이고 수조 공업원관리위원회와 저희 학교의 현지 법인이 중앙이 돼서 기업체들에 대한 이러한 매칭 그리고 시장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 연수단을 우리 수조의 법인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중국의 주요한 곳을 가는 일종의 이제 중국을 개척한다는 뜻의 차이오니아입니다. 차이나하고 파이오니아가 결합된 이런 인턴십을 뭐 여러 차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이 가능한 이러한 인력의 양성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에 관련된 특히 이제 중국 사업을 하는 이러한 업체들의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해마다 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선발해서 우리 학교의 어떤 자금 지원을 통해서 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2, 3개월 교육을 통해서 현지에서 기본적인 어떤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을 이용해서 중국의 뭐 15개 도시를 한 20여일 동안 돌면서 각 지역의 현지별 특성 그리고 현지에서 느낀 점들 그리고 지역마다 지역의 대학을 통해서 현지의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레포트 발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수행이 됐었고 그래서 중국의 각 각 기마다 학생들의 연수단이 10여 개 도시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뭐 5개 년 정도 예를 들면 거의 한 7, 80개 도시를 이제 도는 거죠. 물론 매년마다 이제 학생들 구성은 이제 다르고 매년마다 이제 학생들 구성은 이제 다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중국 동북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하고 연변대학에서 연수를 할 때 백두산 천지를 방문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연수를 할 때 주로 이제 중국의 동북 경제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했습니다. 중국의 동북 지역이 중국의 또 하나의 어떤 큰 경제권이고 주로 이제 길림성을 위주로 한 랴오닝 해룡장 그리고 이제 지린 동북 삼성이죠. 그래서 지린 이 성 안에 연변 조선족 자치조가 있고 우리 조선족 교포들이 이제 집중한 이러한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뭐 한국말이 거의 통하는 이러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우리 뭐 역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지만 동북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이러한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산업과 지금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신흥 산업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은 두만강을 기점으로 러시아와 북한, 중국 이러한 3개국이 인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자연스럽게 80년대부터 이곳이 앞으로 이제 동북아 경제권의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잇는 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무역과 금융 위주로 한 이런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뭐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이러한 자유경제 무역구로서
그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전부터 이제 그 전망이 되고 실제로 UNDP 유엔 개발 계획에서 이 지역을 그 탐사하고 도망강 그 개발이란 전략이 나름대로 이제 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그 하나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지경학적 위치가 좋지만 지정학적 위치 서로 그 나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고 점차 이 지역의 그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 각국별 이해관계가 또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동북아 경제권 도망강 개발에 대해서 이제 수시로 그 이후에도 뭐 전개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992년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변경 그 개방 도시로서 이 지역의 그 중심적인 훈춘 지역을 변경 개방 도시로 지정을 했죠. 그 당시 이제 네 개 이제 훈춘과 그 만주리, 흑화와 수분화 이러한 지역.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의 그 변경 무역을 기초로 해서 뭔가 활성화하려는 이런 중국 정부의 어떤 그 노력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그 시도들이 이제 그 추진되어 와서 이 지역에는 이제 각각의 그 구역 내에 이제 변경 무역 또는 이제 합작 개방구 그 변경 지역에서 제조를 해서 이제 무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변경 클러스터가 또 그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으로서도 이 지역을 좀 주목할 만한 곳이고 향후에 발전 잠재력이 큰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한밭대의 그 중국 진출 모델 중에서 이제 수조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